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진짜 하루하루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이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또 오늘도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시간을 내서 또 좀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금 사실 제일 화제가 되는 게 LNF죠. LNF의 어저께 어, 양극재 기술 불허 수출 불허에 대해서 이 산업부 결과가 나오고 오늘 주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뭐 떨어졌긴 했습니다. 당연히. 근데 2%, 2.2%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선방한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매 같은 경우에 뭐 물론 한 4% 정도 떨어져서 밑에는 한 4, 5%까지 이상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양극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LNF가 2%, 2.3% 빠졌고 지금 또 어디죠?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1% 정도 빠져. 와 이게 보합으로 끝났네요.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도 좀 내렸고요. 에코프로 BM도 거의 3% 가까이 내렸고요. 에코프로 BM이 요즘에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전차 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매력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LNF하고 에코프로비엠도 둘 다 공매가 18%, 19%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취약한 뉴스의 개미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리를 공략할 수 있는 빅뉴스가 나왔죠. 어저께 그 뉴스는. 그래서 어저께 보통 5, 6%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18% 나올 정도로 공매 세력이 굉장하게 이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꽤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뭐 이제 이 주가는 뭐 사실 오늘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에코프로가 사실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재 섹터에서 양극재가 원래 대장 섹터인데 대장 소재인데 굉장히 지금 양극재가 눌리면서 이제 에코프로가 좀 더 물론 요즘에 이동체 회장 우호 지분이 또 어저께 제가 영상 올린 것처럼 어저께는 영상을 제가 두 개나 올렸죠.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에 대해서도 올렸고 LNF에 대해서도 올렸는데 이런 에코프로의 수요가 더 오늘 이렇게 양극재가 눌리면서 좀 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좀 더 수요가 몰리지는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주춤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목은 너무나 알고 싶었던 궁금했던 부분 양극재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LNF의 IR 담당한테 물어본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은 진짜 전화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와 진짜 좀 뭐 물론 오늘 같은 큰 이슈가 있는 날 좀 통화하시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LNF는 일단 8시 50분 중에 통화를 했습니다. 장 전에 그랬더니 이제 뭐 공시를 띄울 거다 해면 공시를 띄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좀 안심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런 뉴스도 좀 더 띄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줬던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 그 커뮤니티 그 유튜브에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참조를 해주면 제가 급할 때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텍스트로 좀 쳐서 올릴 테니까 참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LNF IR 담당님하고 20분간 여쭤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는데 좀 더 일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코프로비엠 이게 저도 확실하게 지금 어떤 애널리스트는 지금 이미 인증을 설립 JV를 발표한 데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3자 하잖아요. 이 에코프로비엠도 제 밑에 갖고 왔는데 포드, 에코프로비엠과 SK온하고 세 개가 모여가지고 1.95 양극재 공장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포스코 케미칼 GM하고 이 합작회사 하기로 했잖아요. 양극재 합작공사. 근데 이 부분은 어떤 애널리스트랑 좀 의견이 다른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할 테지만 어쨌든 LNF에 관한 내용만은 아니다.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결론은 지금 뭐 이상무 어저께도 이상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또 공시가 나왔죠. 이번 심의 결과가 자사가 밝힌 신규 시설 투자, 해외 진출, 신제품 개발, 매출 전망 등 사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이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독자 진출 뭐 이렇게 공장을 다시 독자 진출로 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막 나오고 실제 그런 식으로도 이 대표가 얘기를 또 했었죠. 뭐 노우호 메리츠 증권 연구원도 얘기했고요. 한번 또 다시 좀 들어가서 한번 좀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IR 느낌을 좀 제가 정리를 했던 건데 어, 음, 큰 이슈가 아닌 것 제가 이거 느낌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큰 이슈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과민 반응이라 생각한다. 근데 뭐 진짜 LNF가 거의 뭐 완전 국가 기술, 기밀 기술 완전 LNF가 진짜 뉴스에 많이 나왔죠. 대단한 회사구나, 많이 컸구나라고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처럼 다시 뭐 매출에도 영향 전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산업부의 피드백을 받았는지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없다. 뭐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는 문서로 받은 것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경제 기자가 2시에 이제 단독으로 취재했던 거고 이제 좀 더 이제 업체명까지 박아서 5시, 6시에 나왔던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받은 부분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뭐 2시에 뉴스를 봤는지라고 물어봤더니 연락 오는 것도 없었고 뒤늦게 좀 인지를 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어저께 영상을 했었고 어느 애널리스트 삼성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은 약간 보안이 완벽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즉 그 이쪽에서 생각하는 뉘앙스는 JV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JV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기술 노출도가 훨씬 더 셀 수밖에 없겠죠. 합작 회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JV를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들리는 것 같은 뭐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받은 뉘앙스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IRA도 분명 무시를 못한다는 뉘앙스를 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뭐 진짜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뭐 이런 뉘앙스나 어떤 발언 같은 것들을 쉽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봤더니 먼저 우리가 다른 데는 신청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슈화 되었던 거고 오히려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어떤 업체를 특정짓지는 않았지만 에코프로비엠이나 오히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 어찌 해야 될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대기업은 경험 많아서 이 보안 이슈 같은 것들이 지금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많이 해서 잘 대비했었는데 LNF나 뭐 이런 애들은 중견 사실 솔직히 까놓고 해서 아직 중견 회사니까 그런 건 아니냐라고 했더니 보안 이슈는 이렇게 가이드 준 대로 문제없이 잘 대응했다. 그 문제가 아닌 듯하다라는 뉘앙스를 주셨어요. 그 얘기는 JV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 이 직진출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진출을 하게 되면 스피드도 더 빠르고 의사결정하는 것도 더 빠르잖아요. 다 이제 레드우드의 그 컨펌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 이거 레드우드 왜 했냐? 레드우드의 폐 배터리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냐? 니네 폐 배터리 기술 없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폐배터리 기술은 사실 뭐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체적으로도 폐배터리 기술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필요하면은 뭐 인수한다 뭐 그런 뉘앙스도 이렇게 풍기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레드우드였냐?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트워크라 하면은 그쪽에서 갖고 있는 뭐 파나소닉이라든가 포드나 볼보나 도요타나 이런 거래선에 대한 네트워크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이런 특별한 기술에 대한 니즈가 강력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레드우드의 스트라베리 대표인데 그 사람이 워낙 이런 미국 의회나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선도 많고 이미 거래선도 많고 이제 공급하는 부분도 많고 대부분 유럽, 미국 자동차와 협약을 맺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25년 이후의 물량이다. 공시 그대로 전혀 영향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저는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때문에 레드우드 아깝다. 직진출한다고 하면. 그런다면은 또 약간 이런 우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레드우드가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일단은 직진출하고 레드우드가 그 일부를 투자를 또 받는다든지 유상증자를 하든지 뭐 그런 지분 투자 방식 FI 방식을 뭐 하면 된다.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은 LNF에서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케이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레드우드도 이쪽에 기술을 일정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 투자를 하려고 했던 처음의 취지는 아니었겠죠. 예상은 사실을 하지는 못했으나 플랜 B는 있다. 이런 것들이겠죠. 지분 투자나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 당연히 직진출을 염두에 둔 뉘앙스를 받았고 실제로 최수환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왔죠. 한 4시쯤에 3시쯤에 직진출하면은 돈도 반나누는 것이 아니고 혼자 다 가져가는 것이니까 좋긴 좋다.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돈 완전히 그냥 무조건 다 버는 산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직진출하면은 돈도 반나 나누는 것이 아니고 좋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속도도 더 빠를 것이다. 기술 유출이 어느 정도는 없을 수 없다. 그러면은 단순 FI 그 재무 투자자랑 다를 게 무엇이냐? 어느 정도 GM하고 포드도 지금 얘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포드에서 GM도 뭐 엔솔이나 포드도 SK한테 조금씩 기술을 요청을 하죠. 당연히 합작 회사니까 단순 FI 재무 투자자랑 다르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뭐 핵심 기술이야 안 주겠지만 어느 정도 기술은 유출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게 합작의 의무이지 않냐라는 뉘앙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야 그러면은 니네 직진출하면 돈이 없지 않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서 돈 줄 서 있다. 철광회사에 돈 대주겠냐, 무리회사 주겠냐. 이렇게 기술력이 좋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보호해 줄 때는 공인 인증을 국가에서 해줬는데 이렇게 안 주겠냐라고 반문을 하셨어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폐배터리 기업은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필요시 인수하면 된다. 엄청난 기술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레드우드랑 하려고 했던 것은 네트워크 때문이다. 뭐 거래처 등등 이런 거고. 야 그러면은 내가 또 지금 오래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되냐? 그랬더니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무엇인가 할 것이다. 직진출이든 뭔가 보완해서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다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25년 물량이기 때문에 뭐 3, 4개월 미뤄진다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다 이해한다고 해도 아쉬운 소식이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부분은 뭐 그쵸 뭐 아예 뭐 호재 뉴스는 사실 아니니까 뭐 이게 큰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장기적인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아쉽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그래도 근데 LNF 기술을 인정해줄 거리라서 좋으면 좋게 생각한다. 뭐 사실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시밋이 미비했던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했는데 아직도 뭐 공식적으로 인폼을 받지는 못했으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엄청 큰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 거고 결국 JV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 IRA 법안도 이슈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공시도 했었었죠.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각제 4개 종목이 다 하락했다. 에코프로가 상대적인 수급도 흡수했고 이런 부분도 얘기를 또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이미 뻗어가 있는데 그냥 뭐 직진출하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인력 채용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중견 기업에 있어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조금 더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쉽게 네트워크를 쌓는 인지되어 있는 레드우드랑 한대게 되면 더 빠르게 하겠지만 뭐 물론 이제 간접적이나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오랜 기간에 협의를 다 해왔기 때문에 플랜 B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정도로 뭐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최수환 대표도 한 3시 정도에 뉴스 나왔으니까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링크도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수환 대표도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진출을 가장 빠르게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허가 신청을 한 것은 얘네들이 최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장에서 가치가 명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오늘 같은 날 심리적으로 굉장히 저도 놀랐던 것처럼 심리적으로 개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공매도는 완전히 판치고 누르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 취약성은 수급의 취약성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어떤 모멘텀들이 유지가 되고 실적들이 뒷바탕됐을 때는 결국 올라간다는 것은 그 주가는 주식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것을 믿고 장기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물론 지금 재활용이나 이 광산 이슈가 굉장히 잘 타서 좀 오늘은 잘 버텼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같이 또 해결이 되면은 또 해결책을 찾으면 또 같이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회사들도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또 빠르게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